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롱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가로 형태의 긴 영상들보다는 쇼츠가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쇼츠를 잘 이용하면 구독자 성장에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건 600만 조회수가 나왔고 아직도 오르고 있는 영상의 데이터인데요. 처음 2주는 잠잠했다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지금까지 구독자 1800명, 애드센스 $700 수익을 갖다준 영상이에요. 여러분들도 쇼츠를 시작하시면 조회수 100만 정도는 우연이라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막 해외 영상, 재밌는 영상 퍼와서 나레이션만 입히는 그런 영상들도 조회수가 꽤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올린 이 영상은 광고 의뢰를 받고 만든 영상이라 구매 전환을 목표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 조회수가 나오니까 광고주께서 매출 엄청 올랐다고 고맙다고도 해주시고 광고 제품 외에도 쿠팡 파트너스 링크로도 엄청 많이 팔려서 실제로 이 영상 하나만으로 최소 500만 원 이상 쏠쏠하게 번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반복해서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저도 초보적인 수준에서 한 거라 왜 이게 잘 된 걸까 분석하기가 어려웠어요. 심지어 이 영상에서는 TTS 목소리를 사용했고 촬영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자료 영상 짜깁기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달 동안 저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쇼츠를 올려보면서 조회수 1000도 안 되는 망한 영상도 생기고 몇십만 정도 되는 작은 성과의 영상도 생기고 이제는 몇백만짜리 영상도 생기기 시작하니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는 해도 어느 정도 방향을 찾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쇼츠를 어떻게 구성하고 제작하는지, 최근에 쇼츠 외부 링크도 막혔죠. 제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면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지 않을까 해서 쇼츠 잘하는 법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초반 1초에 온 힘을 다해라. 여기 데이터에 보면 조회하기로 선택한 비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정의는 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탈률을 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쇼츠 피드에서 쇼츠를 볼 때 아래로 쓱쓱 내리다가 볼만하다 싶으면 멈추고 관심 없는 건 바로 제끼잖아요. 그 비율을 말하는 거겠죠. 쇼츠가 롱폼에 비해서 난이도가 쉽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 하나가 썸네일을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초반 1초 길어야 3초 정도가 움직이는 썸네일의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냥 쉽지만은 또 않아요. 이 초반 1초에 힘을 빡 주고 어그로를 최대한 끌어서 영상을 끝까지 보게 만들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말하면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전략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초반 1초는 맥락을 약간 비틀어도 된다. 영상 하나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근데 초반 1초는 그거에서 약간 벗어나도 괜찮아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새우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면 새우로 어그로를 끌어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새우튀김 좋아하시죠? 그런데 말이죠. 가재를 통으로 튀기면 새우보다 훨씬 더 맛있다는 거 아시나요? 하면서 가재튀김 얘기를 시작하는 거죠. 너무 정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가재 얘기만 할 필요는 없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의 생각 전환이 잘 되는 성격이 있고 잘 안 되는 성격도 있을 거예요. 저는 ISTJ라 그런지 이런 창의적인 생각, 확장성 있는 생각을 잘 못하는 편입니다. 가재 영상이면 가재부터 나와야 할 것 같다는 편견이 되게 강해서 좀 더 생각을 여는 연습을 저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번, 헤드라인을 넣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쇼츠 내리다 보면 위에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상의 제목 말고 영상 상단에 박혀있는 헤드라인 있죠. 이걸 넣은 영상도 있고 아예 처음부터 9:16 비율 세로로 시작하는 영상이 있어요. 뭐가 더 나은 걸까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결론은 영상 성과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영상의 성격에 따라서 나누는 게 좋을 것 같다 입니다. 만약 컨텐츠가 정보성이 강해서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하는 경우라면 내용이 흥미는 생길지언정 재미있지는 않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럴 때 헤드라인을 넣어서 텍스트를 통해 궁금증을 좀 더 유발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용품 리뷰를 하는데 보통 사람이 쓰는 물건이라고 해봤자 다 고만고만하니까 초반에 흥미를 끌기가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대부분 헤드라인을 넣습니다. 와 미쳤다. 뭐뭐 할 때 사용하면 좋은 꿀템 3가지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컨텐츠가 정보보다는 재미있거나 신기하거나 중독성 있거나 아니면 잉하고 의아해서 더 보게 만드는 영상이라면 헤드라인 없어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아니면 투명 네모 박스로 텍스트를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보통 롱폼 영상을 먼저 만들고 롱폼에 썼던 원고와 촬영 원본을 재활용해서 쇼츠로 더 잘라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촬영을 2번 하기 싫으니까 세로 영상은 잘 안 찍는 편이
편입니다. 그래서 영상 컨텐츠에 따라 본인 취향에 따라 그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어려우면 그냥 제목을 말해라. 쇼츠 피드를 내릴 때 사람들은 보통 이성적으로 집중하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을 비우고 본능에 가까운 상태로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영상 하단에 텍스트로 된 제목이 거의 인지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목은 좀 간결하게 인지가 쉽게 짧게 짓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썸네일 역할을 하는 1초짜리 후킹 인트로를 잘 만들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냥 제목을 나레이션으로 말하세요. 가로수길 감성 카페 추천 3가지. 시청자 입장에서는 소리로 듣는 게 텍스트로 읽는 것보다 인지적으로 더 쉽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한 줄짜리 제목을 그냥 읽어주는 게 나을 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쇼츠 잘하는 법 2번째. 늘어지면 과감하게 잘라라. 쇼츠는 조금이라도 느슨해지지 않게 구성해야 돼요. 논리가 좀 무너지더라도 맥락만 살아있으면 괜찮습니다. 1분 안에 최대한 핵심 정보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게 좋아요. 원고도 그렇지만 편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는 속도가 좀 느린 편이라 보통 원고 430자 정도 되면 1분이 꽉 채워지거나 1분이 좀 모자란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편집할 때 프레임 단위로 깎습니다. 브룩, 캡컷 이런 거 말고 프리미어 프로, 파이널 컷, 다빈치 리졸브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음성도 앞문장의 끝 단어와 뒷문장의 첫 단어를 살짝 겹치게 넣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방금 느끼셨나요? 사람이 소리로 들을 땐 어느 정도 음성을 겹치게 해도 다 알아듣고 인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빠르게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줄 수도 있어요. 또 뭔가 맥락이 끊어지고 지루해지기 전에 다음 문장 나오고 또 다음 문장 나오고 이러면 아무래도 좀 더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청 지속 시간이 좀 높게 나오는 것 같다. 하지만 꼭 알아두셔야 하는 사실은 편집은 잔기술이고 일단 원고가 좋아야 합니다. 아까 논리가 좀 무너져도 괜찮다 했잖아요. 내가 결론 하나를 말았는데 롱폼에서는 근거를 A, B, C, D, E 다 얘기할 시간이 있지만 쇼츠에서는 5개를 다 말하려면 너무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어그로 끌기 좋은 3개를 골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 빈약해질까봐 걱정되는데요. 쇼츠가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나머지 모자란 2개를 사람들이 댓글에서 채워줍니다. 보통은 욕을 하죠. 이 새끼 이거는 말 안 하네 크크 이런 식으로. 댓글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런 댓글이 달리는 순간에도 시청 지속 시간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논리에 좀 허점이 생기더라도 괜찮으니까 느슨해지지 않게 밀도 있게 1분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쇼츠 잘하는 법 3번째. 한 가지 감성에 집중해라.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들이 제가 리뷰하는 물건을 보고 쓸만하네,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이나 편집도 중요하긴 하지만 원고에 들어있는 정보가 더 중요합니다.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라고 하면 팔고 싶은 물건에 소구점이 드러나도록 원고를 쓰는 거에 절반 이상 집중해야 하고 촬영과 편집은 그 다음이거든요. 근데 편집 퀄리티 올리겠다고 예쁜 BGM, 효과음 아니면 챌린지 같은 거 홍 박사님을 아세요 이런 거에 시간을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겠죠. 물론 내가 하는 주제, 내가 추구하는 감성에 따라서 촬영과 편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영상마다 다 다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어차피 1분짜리 영상이니까 뺄 거는 과감하게 빼고 잘 못하는 거를 어설프게 넣으려 하지 말고 하나의 영상에 하나의 감성 혹은 하나의 주제의식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살림 잘하는 법 3가지 하려 했는데 한 가지만 하라는 건가요? 방법을 하나만 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방법들이 전부 유용함이라는 맥락에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유용함은 예시입니다. 정보성 영상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 설렘, 애틋함, 연민, 분노 이런 것들 중 하나에 집중해서 풀어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가 제대로 했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 기준에서 잘된 영상들에는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조회수만 오르고 댓글 반응이 없는 영상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조회수가 좀 죽는데 노출이 계속 이어지고 조회수가 꾸준히 오르는 영상들은 사람들이 막 자기 의견을 남기던지 자기 경험, 썰을 풀던지 필연적으로 댓글이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댓글이 많이 달리면 아 내가 사람들이 댓글을 쓸만하게 원고를 잘 썼구나. 영상에서 한 가지 감성에 집중이 잘 되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원고를 쓸 때 사람들이 이거 보고 이런 댓글 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쓰는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번째까지 했죠. 첫 번째, 초반 1초에 집중하라. 2번째, 늘어지면 과감하게 잘라라. 3번째, 한 가지 감성에 집중해라. 이 3가지는 영상 제작에 대한 얘기였어요. 이것만 해도 지금 너무 길어지고요. 제가 찐 따라서 녹음을 오래 하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업로드 이후에 일어나는 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법과 댓글 관리하는 법, 그리고 수익 관련된 얘기까지 3가지를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혹시 한 번에 다 보고 싶으셨던 분이 있으시다면 좀 죄송하고요. 최대한 빨리 올려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